사실 이제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또 나름대로 경험 많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질문사항 나오면 같이 얘기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네이버에 오픈공유교실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글 올려서 이렇게 답글 달아드리니까 하시고 채팅창이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음소거 해제 본인이 하실 수 있어요. 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구태여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해 드릴게요. 네, 글 천천히 생각하시고 올려주시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못 드신 분이 혹시 계시면 제가 녹화는 해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청하시면 제가 매번은 못 해드리지만 이렇게 혹시 부득이하게 못 들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저 개인 카톡으로 요청하세요. 그러면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잠깐 보충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질문 생각해 보시고요. 올라오는데요. 네. 박유선님께서 50대 58세 여성입니다. 그러셨어요. 연말에 과식으로 변비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에이고, 과식을 하셨네요. 그죠? 연말 행사 때문에. 음, 변비가 오면, 보통 변비 오면 평상시에 변비가 없는데 연말에 과식으로 변비가 왔다고 하셨는데 이 과식 때문에 변비가 올 수도 있는데요. 음식의 종류가 잘못돼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응? 많이 먹는 것보다도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 체질마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뭘 먹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유제품 먹어서 변비가 왔는지 어떤 특정 고기를 먹어서 변비가 왔는지 에, 또 특정 곡류를 먹어서 변비가 왔는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아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응급적으로는 유산균하고 우리 유산균 있잖아요.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드시면 좋은데 식이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파이버 비츠하고 파이버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이섬유를 잘 선택해서 드셔야 돼요. 평소에 내가 변이 좀 묵지 않고 된 편이다. 그리고 변비 가끔 이렇게 온다. 이러면 장이 열성이라서 이런 분들은 파이버 파우더 식이섬유가 맞고 평상시에 변이 좀 묽은 편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변비로 고생한 적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은 파이버 비치가 맞아요. 저런 걸 해소할 때. 예. 그래서 그 음식 종류를 잘못 먹어서 변비가 보통 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먹어서 변비 오거든요. 음식량이 적어서. 음식량이 원래 많은데 단식하거나 뭐 이렇게 디톡스 하거나 그런 변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평소에 음식량이 많았던 사람이 이제 그러면 이제 변의 양이 적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식이섬유가 별로 없는 음식을 먹어서 변비가 올 가능성이 크죠. 배는 많이 부르게 먹었는데 그래서 그 음식 같은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어떤 식이섬유가 맞는지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안교숙님은 고혈압약 먹고 있다면 서서히 끊어야 할지 아닐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 제가 고혈압 특강에 강의를 했었는데요. 불안하시면 수치를 보면서 천천히 줄여가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음식 습관을 잘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봤더니, 보통 혈압 높은 사람들은 보통은 한 3일 단식하잖아요? 그럼 혈압 떨어져요. 특히 퉁퉁한 사람들은. 단식을 그냥 생으로 굶으면 힘들죠. 그래서 단백질과
뭐 유산균이나 이런 기본적인 영양소 먹으면서 하는 단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단식이지. 예. 이제 그러면서 뭐 디톡스 같은 것들을 하면 보통 혈압이 떨어지고 영양소 같은 것들 어떤 사람은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칼슘이 부족해서 혈압 높은 사람들이 많고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혈압이 높은 사람 또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코엔자임 Q10을 통해서 혈압을 그건 임상적으로도 한 3개월 먹으면 한 10% 정도 떨어지죠. 어, 혈압 같은 거. 뭐 그러면서 수치 보면서 이렇게 줄여가시는 게 좋겠죠. 근데 공부를 좀 해야죠. 그죠? 혈압 약 끊으면 큰일 난다고 공부를 이렇게 많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재면서 혈압을 관리할 생각을 하면서 줄여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식품 이렇게 드시는 분들 중에서 혈압 환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공부 안 된 사람들한테 혈압약 먹으면 큰일 난다더라. 혈압약 끊고 영양제 먹으면 좋아진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이런 것들 바꾸면서 수치가 떨어지는 만큼 약을 조정해서 내려가서 이렇게 줄여가시는 게 답이에요. 또 암 환자 유산균 먹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암 환자는 밥 안 먹나요? 그죠? 음식 안 먹어요? 그럼 굶어 죽지. 그죠? 아, 힘이 있어야 암 환자도 암을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데 그 좋은 유산균은 장을 좋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의 균들을 좋게 해서 좋은 먹이를 주니까 암 환자 당연히 유산균 먹어야죠.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지. 자기 몸에 맞는 거. 제일 좋은 거는 맞춤형 유산균을 먹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죠? 음. 당연히 암도 종류에 따라서 뭐 좀 증상에 따라서 또 이게 좀 틀리겠지만 대부분 암 환자들은 근본적으로 장이 안 좋아서 암 걸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유산균 제일 먼저 먹어야죠. 암 환자들. 또 김민정님은 돌발성 난청으로 이명이 시작되었어요. 아이고 저런 이명이 그 이후 여러 이비인후과 한의원을 다녀봤지만 그 외에도 이석증이 있던 시기도 있어서 이석증도 있고 이명도 있으셨네요. 불안한 적도 있다. 지금은 이석 증상은 거의 없지만 이명은 딱히 진전이 없고 그저 익숙해져서 생활은 하지만 어이구 때때로 큰 소리가 느낌도 이명 고칠 없는 왜 이명을 못 고쳐요? 이명도 고치지 이석도 고치지. 근데 오랫동안 되셨으니까 이것도 보통 이제 지금 우리 김민정 님이 코칭 들으시나요? 코칭 들으시면 뒤에 머리의 병 같은 거 머리 쪽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림프가 탁해서 귀 뒤에 림프 탁해서 생기는 병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명이나 이석이 이 칼슘과 무척 관계가 있어요. 칼슘량이 부족하면 돌이 쉽게 이석증이 뭐냐면 돌이 콩팥에도 생기고 신장에도 생기고 방광에도 생기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한 건 돌이 귀에 생긴 거야. 그러면 그 돌이 왜 생긴다고요? 칼슘이 넘쳐서 생겼어요? 칼슘이 부족해서 생겼어요? 칼슘이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양질의 칼슘을 먹어서 칼슘량을 높여주면 뼈를 녹여서 칼슘을 혈액 속으로 집어넣어서 돌이 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좋아질 수 있고 참고로 이 여러분 이분이 주무실 때 혹시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옆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눕혀서 자잖아요. 그 눕히는 쪽에 이명이나 이석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반듯하게 눕혀서 자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른쪽으로 눕혀라, 뭐 왼쪽으로 눕혀라, 뭐 이러는데 이 이비인후과 쪽에 저 의사가 이렇게 많이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희한하게 자는 습관에 따라서 이게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쪽으로 기울어서 계속 눕는 사람은 그쪽 병에 귀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될 거야. 아마 베개와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베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목이 잘 해서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 호텔형 베개 쓰지 말고요. 이 경추형 베개 같은 거 좀 이렇게 약간 자면서 이렇게 잠버릇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진인처럼 얌전히 앉아잖아요. 그죠? 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자거든요. 움직여도 이 체형이 바뀌지 않는 베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영양소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얘기 듣고 강의 듣고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보다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럼 그거를 교정해 가세요. 그럼 좋아지세요. 당연히 좋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그래서 아파서 입맛이 없을 때 어른들은 오히려 잘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잘못된 말이지요. 그렇죠. 애들이 감기 걸려서 안 먹잖아요. 그럼 엄마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강제로. 그죠? 그게 사랑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애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먹는데 소화 에너지가 뺏기니까 그거를 자기 자연 치력 높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동물도 아프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아파도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는 게 뭐 때깔이 좋대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럼 먹어야지 어떻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먹으면 안 먹게 놔두는 게 맞아요. 주변 지인이 젊은 나이인데 이석증이 와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그때의 기억으로 무섭기도 하다는데 혹시 면역이 어, 설명 들으시면 당연히 저것도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서 그렇고 이 귀에 이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림프가 탁해서 그래요. 림프를 탁하게 하는 것 중에 큰 영양소가 칼슘 마그네슘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석이명이 많으시네. 음. 그 음식 습관 고치고 아까 자는 것도 좀 고치고 베개도 좀 신경 쓰시고 영양 신경 쓰시고 이러면 좋아져요. 안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원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예? 불치병 아니에요? 당연히 좋아지고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 원리를 조금 이렇게 배우시면 좋아집니다. 네. 친정엄마가 2달 전에 협착증이 오셨네요. 척추 협착증. 며칠 뒤에 갈비뼈가 부러지셔서 아이고 수술하시고 그 협착증 수술하시니까 중간에 뭐 못 쓰시니까 또 뼈 근육이 약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셨네요. 한 달 만에 반 만에 다 붙으셨는데요. 꾸준히 칼맥 비타민 오메가3 단백질은 드시고 계시는데 갈비뼈 부러졌을 때 진통제를 같이 드시고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 온삭신도 아프시고 얼굴 다리 부분이 많이 부으셔서 진통제를 계속 쓰셔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 진통제가 사실은 통증은 있는데 신경을 마비시켜서 인지를 못 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진통제가 좋지는 않죠. 참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죠. 그죠? 참기 힘들면 먹으셔야죠. 근데 참을 수 있으면 참으시는 게 좋고, 좀 통증이 심하시면요, 그나마 비타민 C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드세요. 그러면 통증이 조금 누그러들어요. 그리고 지금 뼈를 붙이는데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중요하고 오메가3 다 드시는데 단백질 드시는데 조금 더 빨리 붙이시려면 조인트 가드를 추가하세요. 뼈와 근육인데 붙이는 데는 잇몸 질환 이런 거 붙이는 데는 조인트 가드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충하시면 좋고 진통제는 참으실 수 있으면
참으시는 게 좋고, 못 참으시면 드셔야죠. 그죠? 잠 못 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적게 드실수록 회복이 좀 빠를 거예요. 또 손영선님은 40대 후반 남자가 그럼 턱 쪽에 여드름이 한두 개씩 났는데 여드름이 났군요. 2달 전부터 갑작스레 턱 아래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도 여드름 자국이 있고 또 나기도 하고요. 40대 후반 남자가 음, 스트레스 받는다. 스테로이드는 먹고 싶지 않아서 피부과 난간데 장애 문제일까요? 디톡스 하면 효과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음, 턱 아래 여드름이 글쎄요. 사춘기도 아니고 40대 후반인데 호르몬의 교란 같은 것들이겠고 혹시 여드름이 글쎄요. 여드름이 어, 빨간색 여드름이다. 그러면 탄수화물 조심해야 되고 밀가루 조심해야 되고 여드름이 짜봤더니 노란색 여드름이다. 그러면 육류 유제품 조심하셔야 돼요. 기름 같은 거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먹는 거에.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것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지를 보고 그리고 음식을 바꿔야 되겠죠. 음.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디톡스 하면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효과 있겠죠. 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 조심하시고 디톡스 하실 수 있으면 디톡스 하는 게 좋죠. 턱 아래쪽에 음, 네. 또 배지연님이 제가 턱 밑에 여드름 엄청 크고 많이 있었는데 식습관 바꾸고 특히 우유 좋아하시면 끊으셔야 돼요. 당연히 우유 먹으면 생기죠. 화장품, 샤워용품 등 아메이 제품을 싹 다 바꾸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는 것도 문제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맞아요. 골고루 먹는 것, 또 피부에 바르는 것 이런 것들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술 좋아하시면 빨간 여드름 많이 생겨요. 유제품이나 고기 좋아하시면은 노란 여드름 생기고 그 정체를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류마티스 관절염 약, 면역 억제제를 26년, 어이구, 오랫동안 드셨네요. 그죠? 최근엔 건강검진에서 비결핵성 항산균이 나와서 병원 내원해서 검사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노력하면 좋아지겠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해서 저 면역 억제제를 주죠. 면역 억제제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백혈구 죽이는 약이에요. 그죠? 백혈구의 세력을 힘을 못 쓰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면 거기만 못 쓰게 하면 괜찮은데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백혈구의 힘을 떨어뜨리게 하죠.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른 부분에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결핵성 항상균이 나왔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약에 대한 어, 반작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나 싶으네요. 그죠?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을 26년 먹었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26년 동안 드신 거 보니까 안 났네요. 그죠? 근데 처음보다 좋아지셨어요? 나빠지셨어요? 그럼 그게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약을 먹는 게 최선이 아니다. 약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셔야죠. 저것도 당연히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은 그 건강 코칭 시간에 어, 뼈, 척추 뭐 이런 쪽에서 저거를 다뤄요. 그래서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사람들이 달게 먹어요. 아니요. 달게 먹는 사람들이 저 병이 잘 와요.
그래서 달게 먹는 거 줄이고, 약간 육수. 소금 부족해도 저기 와요. 음, 나트륨 부족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음,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 그 음, 코칭 책을 한번 보세요. 관절염에 대한 얘기들 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런 것들 뭐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저것도 면역 억제제만 눌러놔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저것도 식습관이나 하여튼 식습관이 안 좋아서 생긴 병이니까 식습관 고치세요. 약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6년 동안 먹었는데 뭐 얼마나 또 더 드셔서 저걸 낫게 하시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강의 쭉 들으면서 1강부터 10강까지 쭉 들으면서 내 습관 중에서 뭐 때문에 저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원인 파악하시고 하나하나 없애가세요. 그러면 좋아지실 수 있고 칼슘량은 하루에 얼만큼 먹을까요? 그러셨는데요. 칼슘이 아시다시피 칼슘이나 철분은 소화하기 힘든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은 보통 내가 100을 먹으면 어, 10이나 20% 정도 흡수될까 해요. 그것도 사람의 그 흡수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칼슘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100%다 흡수된다는 걸 가지고 거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부족량이 다 틀려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거나 세포 운동을 많이 해요. 이 세포가 수축이완 이게 다 뭐 칼슘이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험한 약을 먹는 사람, 운동을 딥다 많이 하는 사람, 몸을 혹사하는 사람이 뭐예요? 독한 거 먹고, 술 딥다 먹고, 배 부르게 먹고, 이렇게 몸을 못 살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칼슘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있죠?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거나, 진짜 골치 아픈 이게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경 예민한 사람들은 칼슘량이 많이 소모돼요. 소모되면 소모되는 만큼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걸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채워줘야 되잖아요. 음. 제가 참고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쩍 마른 거 아니에요? 칼슘 소분량이 엄청나요, 저는. 그래서 칼슘 보통 뭐 2정씩 2번 먹게 돼 있죠? 저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 저는 더 먹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론적으로는 우리 칼슘 나오는 게 한 번에 먹을 때 이렇게 소화 흡수되는 양이 4~5알 정도 돼요. 4~5알. 물론 이제 흡수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해서 그 이상 한꺼번에는 먹지 말고 먹으려면 나눠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몇 회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 저는 그냥 평소에는 보통 뭐 기본적으로 3정 정도씩 3번은 먹어요. 기본으로. 저는. 음. 그래도 칼슘이 부족해요. 저는. 제가 혈압을 못 고쳤었는데 그 칼슘량을 늘이고 나서 고쳤어요, 혈압을. 저의 경우는 뭐 다른 음식도 잡았지만 칼슘을 뭐 적게 먹어가지고는 혈압이 안 잡혔고 칼슘이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혈액에 영향을 줘요. 혈관에 영향을 줘요. 뼈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칼슘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의 상당 부분 칼슘 넣으면 좋아져요. 부정맥, 협심증, 칼슘 마그네슘 먹으면 좋아지고요. 아까 이석증 이런 거 다 칼슘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알아서 본인이 이렇게 먹으면서 조절을 해 가세요. 제가 몇 알 드십시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먹는 대로 다 흡수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소모되는 만큼 소모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붉은 여드름이시라고요. 붉은 여드름이면은 식습관 체크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밀가루, 빵, 떡, 술, 이 탄수화물 좋아하는 분이 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음식 같은 거 조절하고 그러면 좋아지실 거예요. 영양소 좀
넣고. 고혈압을 오랜 기간 먹었던 사람입니다. 오영주님. 네. 디톡스 좋아져서 약을 1년 이상 안 먹고 있는데요. 최근에 두통이 심해서 혈압을 재보니 160에 80까지 올라가서 약을 이틀 먹었답니다. 혈압이 올라서 두통이 있을 때는 한 번씩 혈압약을 먹는 게 좋은 방법인지요? 혈압약을 먹어서 두통이 없어졌으면 좋은 작용을 하겠죠. 근데 두통이 보통 여러분들 두통이 있는 경우가 이 혈압이 올라서 두통이 있는 경우라기보다 이 혈압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머리 쪽에 피가 잘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머리 쪽에 피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목 뒤에 근육이 있잖아요. 목 뒤에 근육이 긴장이 돼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뒤가 뻐근하고 이렇게 목덜미가 뻐근하고 뭐 이러면 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럼 목을 풀어주면 돼. 그 그 두통이 있는 경우는 아주 쉽게 왜 두통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혈관에서 수축이완이 일어나서 그래요. 심하게. 혈관에서 왜 수축이완이 심하게 일어나요? 일시적으로 산소나 영양소가 당이나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저혈당이 와도 두통이 와요. 여러분들 상당 부분 저혈당 때문에 두통 오는 경우 많아요. 디톡스 하면서 두통 오잖아요. 그 혈압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니에요. 그 저혈당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뭐 음식 먹잖아요. 음식 먹고 뭐 달콤한 거 먹고 한 2, 30분 정도 뒤이 되면 머리가 뻐근해요. 그 저혈당이에요. 인슐린이 확 나와가지고 혈당을 확 낮춰버려가지고 그래서 또 당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또 먹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사람이 두통이 있다고. 예? 혈압 높은 사람이 두통이 있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이것저것 먹는 사람들이 두통 약을 달고 살지. 그게 저혈당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두통이 왔다. 그런 경우는 아까 산소나 영양소 일시적으로 부족한데 일시적이 부족한 게 혈압이 높아서가 아니고 상당 부분 혈액이 잘 안 통해서 순간적으로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안 통하면 목 뒤 뻐근한 걸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혈압이 와서 두통이 오는 경우는 좀 이렇게 증폭된 것 같아. 음, 음. 피가 안 통해서 오히려 피가 안 들어가서 두통이 오면 모를까? 근데 이제 혈압을 높였는데 피가 안 들어가는 거지, 그죠? 피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혈압약을 안 먹어서 이렇게 혈압을 내려서 두통이 개선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응? 그목 뒤에 피가 안 통해서 순간적으로 산소나 영양소가 부족해서 당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 풀어주고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혈압약을 먹더니 두통이 없어지더라? 그럼 혈압약 드셔야 되겠지. 그죠? 근데 저는 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칼슘을 너무 많이 아, 먹으면 좋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 양을 조절해야 할까? 그렇죠. 칼슘이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칼슘이 위산이 많이 나와야 되고 담즙산도 많이 나와야 돼요. 음.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칼슘 흡수가 좀 떨어져요. 쓸개 떼낸 사람이 칼슘 흡수가 잘 안 돼요. 칼슘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쓸개 함부로 떼내는 게 아니라고. 소화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잘 안 나오고, 위산 부족해도 안 나오고, 담즙이 부족해도 잘 안 나오고, 해서, 그리고 칼슘은 합성 칼슘 먹으면 안 나오고, 흡수 잘 안 되고, 응? 합성 칼슘. 저것도 이제 칼슘 시간에, 영양제 시간에 좀 배우나요? 칼슘이 그 석회에서 칼슘을 뽑아내거든요. 석회가 뭐예요? 산화칼슘이에요. CaO. 산소와 산소가, 칼슘과 산소가 결합이 되면 산화칼슘이 이게 석회예요. 석회 동굴의 석회 같은 거. 그걸 시멘트 만들잖아요. 그런 걸 전기 분해, 이렇게 약물 들어가지고 이렇게 칼슘과 산소 분해해가지고 그런 칼슘은 저는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칼슘을 추천하는 거예요. 칼슘 잘못 먹으면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위 버려요. 칼슘 많이 먹으면. 그런 칼슘 먹으면 위산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칼슘은 잘 안 쓰죠. 먹어도 골다공증, 뭐, 골소공증 뭐 해가지고 처방했는데 먹었니, 뭐, 위만 쓰리고 흡수가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칼슘 먹으면 안 되고요. 자연 칼슘, 제가 얘기하는 칼맥디의 칼슘이나 이런 칼슘을 드셔야 좀 소화흡수가 좀 잘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많은 양이 아니고 맥시멈 5개 정도. 그 용량을 보면. 근데 물론 뭐 더 이렇게 위 기능이 좋거나 뭐 그런 사람은 뭐 더 먹을 수도 있겠죠. 먹고 상황을 좀 보세요. 근데 그런 칼슘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체중도 다르고 몸에 부족한 정도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 한 공기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어야 배부른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식품량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심해서 하시고. 무조건 맞이 먹으라 그랬다 이러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혹시 체질적으로 몸에 결석이 많이 생기는 체질이라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산성계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그죠? 육류, 유제품,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칼슘을 많이 소모시키는 어, 것들, 산성 음식 같은 것들이 결석을 많이 유발해요. 결석 많이 생기는 사람은요, 그 집안이 이렇게 보면 결석 많이 생기는 집안이 있어요. 고기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어, 유제품 좋아하고 인스턴트 좋아하고 튀김 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결석 많이 생기죠. 현미 채식하는 사람 결석이 없어요. 동양인이 결석이 적어요. 서양인들은 결석이 많아요. 육류 유제품 이런 것들 먹기 때문에. 근데 동양인들이 서양인화 되면서 결석이 많이 생기죠. 응? 채식하는 사람이 결석이 없어요, 원래. 육류나 유제품 먹는 사람들이 결석이 많이 생기고 서양 음식을 닮아가면서 여러 가지 잡병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통 올 때마다 혈압을 재면 높게 나온대요. 그 두통이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피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혈압을 높이는데 피가 안 가니까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응? 응. 그래서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머리 쪽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어. 근데 그게 혈액이 탁하고 혈관이 뭔가 눌리는 게 있고 혈관벽에 뭐가 끼어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목 뒤에 이렇게 목 올라가는 쪽에 이 두툼해요. 혈압 높은 사람들이 이목 뭐라 그래? 이 어깨 목 어깨 밑에 이게 누르면 이게 둥그래요. 어깨가 둥그스름하지. 여기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런 걸 자꾸 풀어줘야 돼요. 밖에서도 풀어주고 해서 뇌 쪽으로 피가 잘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뭐 거북목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올라가는 혈류에 뭐 때가 끼든 음, 또 심장 방동력이 약하든 뭐 이제 이렇게 심장을 살짝 쪄도 피가 쫙 가야 되는데 이렇게 쪄도 피가 잘 안 가고 그러면 혈압을 막 높이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피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보셔서 혈압약을 안 먹어서 두통이 생기는 게 아니고 피가 잘 통하면 두통이 없어진다고. 그 피를 잘 통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석이 많아서 쓸개를 떼셨다고 하셔요. 칼맥디가 효과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 있죠. 결석이 많아서. 이게 이제 쓸개에 돌이 생겨서 이제 떼어냈다고 얘기하는데, 쓸개 안에 이제 결석이 많은데, 그 쓸개 안에 결석이 콜레스테롤 결석인 경우 많아요. 쓸개 안에.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기름 덩어리예요. 기름이 식어서 돌같이 단단해진 거예요. 정말. 그러면 담즙이 식은 거죠. 담즙은 간이 신통치 않아서 담즙이 식는 거예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쇄적인 이유를 아시면 결석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분은 이제 간 기능이 떨어져서
담즙을 잘 못 만들고 음식 습관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게 생겼는데 평소에 결석이 생겼다 그러면 뭐 약간 담석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어, 쓸개 안에 생긴 결석이 있고 담도에 생기는 결석이 있어요. 그래서 담도에 있는 결석이 생겼다 그러면 칼맥디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고 콜레스테롤 담즙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밀크시슬이나 이런 것들 또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여내는 게 좋은 해법일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또 결석이 신장이나 방광이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런 경우는 비타민C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서 녹아내야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 하여튼 칼슘 마그네슘은 돌 생겼다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 많이 넣고 육류나 유제품 또 이런 것들 좀 산성 계열의 음식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또 질문 있으시면 적어 놓으셨다가 또 다음 주에 보시고 또 상당 부분은